미스미 마코토는 평범한 고등학생이지만 그의 삶은 갑자기 꼬이기 시작합니다. 귀여운 소녀들과 함께 즐겁게 다른 세계로 가는 다른 전형적인 애니메이션 주인공들과는 달리 마코토의 이야기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는 여러분이 본 것 중 가장 못생긴 주인공입니다. 어느 날 그는 평소처럼 학교에 갔다가 집에 와서 휴식을 취하려던 중 갑자기 달의 신 츠쿠요미에게 소환됩니다. 마코토는 옛 일본 전설에서 그를 알아봅니다. 츠쿠요미는 마코토에게 다른 세계로 가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곧 우리는 마코토의 부모님이 원래 지구 출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위험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저 다른 세계에서 왔습니다.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그들은 여신과 거래를 했고 보호의 대가로 가장 귀중한 것을 바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귀중한 것은 마코토였습니다. 이제 마코토가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할 차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이 그의 여동생 중 한 명을 데려갈 것입니다. 어쩔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마코토는 가기로 동의합니다. 그를 보내기 전에 스쿠요미는 마코토에게 새로운 세계에서 살아남도록 도울 막대한 힘을 줍니다. 심지어 마코토의 브라우저 전설적인 검색 기록을 삭제해 주겠다고 맹세하며 그를 돕습니다. 마코토는 새로운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막대한 힘을 받습니다. 기분이 나아지세요. 하지만 츠쿠요미는 그에게 만나야 할 여신에 대해 경고하며 그녀가 상당히 까다로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코토는 새로운 세계에 도착하여 예상대로 여신을 만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영웅처럼 환영하는 대신 그의 못생긴 얼굴에 즉시 혐오감을 표합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세계의 영웅이 되기에 너무 못생겼다며 이미 그 역할을 맡을 다른 사람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그를 돕기는커녕 그녀는 그를 세계의 가장자리, 최하위 등급의 생물들이 사는 곳으로 쫓아냅니다. 그녀가 그에게 준 것은 모든 언어를 이해해야 하는 능력뿐이었고 인간의 언어는 제외였기에 그에게는 별로 쓸모가 없었다. 마코토는 심연에 던져지고 거기서 다시 스쿠요미를 만난다. 이번에는 스쿠요미가 그에게 여신이 그를 영웅으로 필요로 하지 않으니 이제 그는 원하는 대로 이 새로운 세계에서 인생을 살아갈 자유가 있다고 말한다. 스쿠요미는 또한 마코토가 지구에서 힘든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새로운 세계에서는 훨씬 더 강력해질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 후 스쿠요미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작별 인사를 한다. 마코토는 하늘에서 떨어져 황량한 황무지에 추락한다. 그 주변에는 황폐함만이 있었고 사흘 동안 걸은 후 그는 더 이상 아무도 만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외로움과 희망 상실감에 휩싸입니다. 누구도 멀리서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간 마코토는 돼지 얼굴을 한 소녀가 2개의 머리를 가진 괴물에게 공격받는 것을 발견합니다. 주저없이 마코토는 끼어들어 놀라운 힘으로 단 한 방에 괴물을 쓰러뜨립니다. 자신의 엄청난 힘에 마코토는 충격을 받습니다. 거대한 음모를 가진 돼지 소녀는 자신을 이메라고 소개합니다. 마코토의 엄청난 힘에 처음에는 두려워하지만 그가 자신을 소개하자, 혼잣말을 하자 그녀는 진정된다. 자신의 말을 사람이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워하는 그녀와 마찬가지로 마코토는 돼지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워한다. 이메에는 신이라 불리는 존재에게 자신을 희생하기 위해 신성한 산으로 가던 중이었다고 설명한다. 신에게 바쳐질 존재 말이다. 그녀의 마을은 농작물을 망치는 짙은 안개로 고통받고 있으며 누군가 희생될 때마다 안개가 사라진다. 이메에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마코토를 마을로 데려간다. 그녀의 임무를 계속하기 전에 마을에 있는 동안 마코토는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마법을 사용할 줄 안다는 것을 깨닫는다. 마법. 이마에는 그에게 불마법을 시작으로 마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모두의 놀라움 속에 마코토는 마법을 즉시 익힙니다. 그들은 그가 엄청난 힘을 가졌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지만 그의 레벨을 확인해 보니 1레벨밖에 되지 않아 모두 어리둥절해 합니다. 다음 날 마코토는 이메가 신에게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으로 향하며 학교에서 갈고 닦은 그의 궁술 실력을 이용합니다. 그는 마법의 활과 화살을 만들어 산문으로 발사합니다. 그의 공격은 너무 강력해서 산문을 파괴하고 이마의 백성을 통제하기 위해 신의 추종자인 척하는 여러 남자들을 다치게 합니다. 하지만 마코토의 행동에 분노한 진짜 신이 거대한 용의 모습으로 갑자기 나타납니다. 거대한 용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은 마코토를 공격하지만 짙은 안개 속에서도 마코토는 모든 공격을 피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는 안개 때문에 신을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의 위치를 감지하는 새로운 능력을 사용합니다. 안개 때문에 마코토는 방역하여 용을 불덩이로 둘러싸고 그녀를 쓰러뜨릴 만큼 강하게 공격합니다. 쓰러뜨립니다. 하지만 마코토가 경계를 늦추자 신은 마법의 눈으로 그를 환영에 가둡니다. 환영 속에 가둡니다. 환상 속에서 마코토는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갑니다. 누쿠미는 너무나도 거대한 음모에 짓눌린 채 갑자기 그에게 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마코토는 그것이 모두 가짜임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못생긴 외모 때문에 가장 못생긴 여자아이조차 사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현실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환상을 디페라고 벗어납니다. 벗어난 후 마코토는 다시 신과 싸울 준비를 하지만 용은 더 이상 싸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싸우기를? 마코토의 힘에 감명받은 그녀는 그와 계약을 맺자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의 동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망설임 끝에 마코토는 동의하고 의식 중 그의 힘은 너무나도 막강하여 신은 결국 그의 노예가 됩니다. 그녀는 계약의 결과로 거대한 음모와 함께 인간의 모습으로 변신합니다. 계약이 체결된 후 신은 마코토에게 자신이 지배하는 차원, 준차원을 보여줍니다. 이 공간은 예전에는 어둡고 텅 비었지만 마코토의 힘 덕분에 이제 식물과 과일이 가득한 아름답고 비옥한 땅이 되었습니다. 어떤 과일들은 마코토에게 지구의 과일을 떠올리게 합니다. 신은 그 변화에 놀라워하고 마코토는 이 준차원이 신이 간섭할 수 없는 그에게 완벽한 곳일지도 몰라요. 마코토는 처음에 사내온 이유, 즉 희생을 막기 위해 왔다는 것을 기억해냅니다. 그는 신의 희생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녀의 추종자인 척하는 무가치한 남자들 때문에 발생한 오해였습니다. 추종자들. 마코토와 신은 마을로 돌아오고 한 남자는 거대한 용신이 인간 소녀로 변해 마코토를 따르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코토의 승리와 희생의 종식을 축하합니다. 마을은 마코토의 승리와 희생제사의 종식을 축하합니다. 축하연 중에 신은 마을에 오크들이 살기에 안전하고 번영한 곳이니 이 반평면으로 이주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반평면은 안전하고 번영한 곳이기에 그곳으로 이주하는 것이 좋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오크들은 이주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코토는 너무 빨리 옮기는 것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지만 오크들은 그를 구해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그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이주를 결심합니다. 오크들이 정착하는 동안 마코토는 마법 연습의 시간을 보내고 신은 그의 기억을 보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이것은 마코토를 짜증나게 하기 시작했고 신은 그의 기억을 항상 방해하지 않고 볼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약속합니다. 어느 날 마코토가 반평면을 거닐다가 몇몇 오크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그를 위해 집을 짓기 위해 거대한 나무를 자르려고 애쓰고 있다. 나무가 너무 단단해서 자를 수 없자 마코토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나무를 잘라낸다. 그리고 쉽게 나무를 들어 올린다. 그는 또한 마법 에너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지만 자신의 상처는 치유할 수 없다. 한편 신은 숲에서 구출한 바론이라는 드워프와 함께 반평면으로 돌아온다. 숲에서 바론은 거대한 거미 괴물에게 쫓기고 있었다. 불행히도 거미는 그들을 따라 반평면으로 들어와 공격한다. 신은 싸움에 끼어들지 않기로 하고 마코토에게 거미를 처리하도록 맡긴다. 거미는 끝없는 굶주림이라는 저주를 받아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먹어치웁니다. 다 먹어치우죠. 마코토는 불 마법을 사용하여 거미의 다리 하나를 잘라내는 것으로 전투를 시작하지만 그 생물은 빠르게 재생됩니다. 마코토가 아무리 많은 피해를 입혀도 거미는 계속해서 자신을 치유합니다. 싸움 도중 마코토는 거미 다리의 배를 찔리고 격분합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힘을 풀어 불과 물의 공격을 쉴 새 없이 퍼붓습니다. 결국 마코토는 기진맥진하여 정신을 잃습니다. 마코토가 깨어났을 때 그는 거미가 자신을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대신 그 생물은 그에게 호감을 느껴 그가 의식을 잃은 사이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가 의식을 잃었을 때 말이죠. 이제 그 거미는 신처럼 거대한 음모를 지닌 인간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음모 말이죠. 마코토는 동의하지 않고도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에 놀랐습니다. 동의하지 않고서 말이죠. 신은 하바아디에서 거대한 거미가 자신을 졸졸 따라다니는 것보다 계약을 맺는 것이 낫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디든 따라다니는 거대한 거미 말이죠. 난쟁이 바로는 오랫동안 마을을 괴롭히던 거미를 물리쳐준 마코토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오랫동안 마을을 테러했던 거미 말이죠. 그는 자신과 그의 백성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반평면으로 이주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마코토는 동의하고 신은 드워프들이 무기를 제공하고 마코토를 지도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남작은 조건을 받아들이고 신은 그에게 그의 백성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될 2개의 용의 비늘을 줍니다. 다음 날 마코토는 반평면을 걸어다니며 부모님에 대해 더 알아보고 인간 마을을 찾고 있습니다. 갑자기 신이 나타나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마코토는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오두막으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가 도착했을 때 신과 스파이더걸은 새로운 이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그들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반평면에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이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마코토는 이것이 사소한 문제처럼 보여서 꽤나 짜증이 납니다. 하지만 신과 스파이더걸은 그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는 동의하고 신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줍니다. 강인한 여성 사무라이를 본떠 도모에라고 짓습니다. 미호는 그가 스파이더걸에게 지어준 이름입니다. 다음 날 반평면 시민들의 대규모 집회가 열립니다. 마코토는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생물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지 보고 놀랍니다. 회의 중에 도모에와 미호는 새로운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모두에게 마코토를 마스터 또는 영주님이라고 부르라고 하는데 마코토는 그것이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신랑이 끝에 그는 그들이 자신을 영예라고 부르도록 허락합니다. 드워프 중 한 명인 바론이 마코토를 마을의 수장인 엘드에게 소개합니다. 엘드는 마코토의 못생긴 얼굴이 보통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채고 그에게 여신으로부터 어떤 임무를 받았는지 묻습니다. 마코토는 기분이 상해서 자신은 여신이 자신을 모욕하고 세상 끝으로 내던진 후에는 그녀의 임무를 절대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엘드는 그의 백성들도 여신에게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안도합니다. 그러자 토모에는 자신의 추종자인 안개 도마뱀들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는데 그들은 공기와 물 마법을 사용해 미호는 그녀의 추종자들도 소개해 그들은 알키라고 불리고 마코토의 피와 마력을 받은 이후로 마침내 그들의 허기가 채워졌어. 마코토의 피와 마력을 받고 나서야 마코토는 모두에게 짧은 연설을 하고 잠시 전에 보았던 인간 마을을 찾으러 떠나 그가 잠시 전에 보았던 마을을 향해 걷던 중 그는 인간 소녀를 발견하지만 소녀는 그를 보자마자 도망쳐. 그를 보는 순간 마코토는 마을을 향해 계속하지만 마을에 도착하자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무기를 겨눠 그들은 마코토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말하며 그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마코토는 그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오두막으로 돌아온 마코토는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없었던 것에 화가 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못생겨서 그들이 자신을 공격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토모에는 그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마코토가 발산하는 만화의 양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마치 수많은 마왕이 한꺼번에 나타난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마에는 마코토에게 만화를 억누르는 연습을 하라고 제안했습니다. 마치 뚜껑을 덮는 것처럼 상상하면서 말이죠. 네코토는 시도해보았지만 조금밖에 효과가 없었습니다. 뚜껑을 덮는 것처럼 상상하면서요. 네코토는 시도해보았지만 조금밖에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인간의 언어를 배우고 자신의 만화를 조절하는 방법을 알아내려고 결심합니다. 만화를 제어하는 방법을요? 후에 루그이라는 마법 전문가가 마코토에게 만화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반지를 줍니다. 그의 만화를 억누르는 데 도움이 되는 반지를요. 하지만 그가 반지를 끼자마자 그의 엄청난 만화 때문에 반지가 부서집니다. 네코토도 미호와 함께 일반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지만 정말 어려워합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다 그는 자신의 마법을 사용하여 생각하는 것을 적으면 자동으로 일반 언어로 번역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루그이가 새 반지를 가지고 돌아오고 이번에는 잘 작동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반지가 과부하될 때 흰색에서 빨간색으로 변한다고 경고합니다.
과부하될 때 말이죠. 마코토는 인간 마을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이번에는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변장하고 의심을 피하기 위해 얼굴을 가면으로 가립니다. 가면으로 의심을 피하려 합니다. 마을에 들어서자 그는 그곳의 모든 사람들이 매우 잘생겼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여전히 자신을 못생긴 사람으로 여기는 자신 때문에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들이 모험가 길드에 도착하자 접수원이 그들을 맞이하지만 마코토의 가면 때문에 그를 의심합니다. 미오와 토모는 재빨리 거짓말을 지어내며 마코토는 그를 강제로 그에게 마스크를 쓰게 하고 말을 못하게 합니다. 접수원은 새로운 모험가들은 L랭크부터 시작해서 퀘스트를 완료하면서 레벨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퀘스트를 완료하면서 말이죠. 그녀는 토모와 미오에게 능력치를 확인할 수 있는 측정 두루마리를 줍니다. 토모의 레벨이 1320B고 미오는 1500으로 더 높다는 것을 보고 모두들 충격을 받습니다. 토모는 미오가 더 강하다는 사실에 속상해하지만 다시 확인해도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마코토는 자신의 레벨을 확인하고 여전히 1레벨인 것을 보고 당황합니다. 그들은 하룻밤 묵을 방을 요청하지만 여관 주인은 6골드를 요구하고 그들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토모가 약간의 협박을 하자 가격이 2골드로 낮춰집니다. 동전들. 그날 밤 늦게 마코토와 미오는 마을을 산책합니다. 그들은 속상해 보이는 소녀와 부딪힙니다. 마코토는 의심스러워 미오에게 처리하라고 합니다. 미오는 소녀를 심하게 꾸짖고 마코토는 더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코토는 소녀에게 왜 이렇게 늦게 돌아다니는지 묻고 소녀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를 껴안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마코토는 그녀를 여관으로 데려가기로 합니다. 소녀는 자신을 린이라고 소개하고 자신의 언니인 토아가 한 달 넘게 실종되었다고 설명합니다. 한편 토모는 마차를 습격하려는 남자들을 만납니다. 그녀는 그들과 싸우고 비록 힘을 억누르고 있었지만 실수로 2명을 반으로 베어버립니다. 그녀는 공격자 중 1명을 여관으로 데려옵니다. 하지만 마코토는 그녀가 먼저 그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납니다. 그는 공격자를 보고 그것이 거대한 음모를 꾸미는 여자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린이 들어와 마코토의 말을 듣지만 언어 장벽 때문에 한마디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코토는 그녀에게 음식을 가지고 와서 자라고 말하고 린은 그의 친절에 감사합니다. 하스톤. 린은 마코토에게 실종된 여동생 토아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마코토는 충격을 받는데 토아가 예전 세계에서 자신이 좋아했던 누키미와 똑같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의 세계에서 린은 마코토에게 안녕히 주무세요 라고 말하지만 무언가 갈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마코토는 토모가 잡은 여자의 기억을 확인하고 그녀가 모험가 길드와 연관된 도둑단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또한 토아가 같은 도둑들에게 잡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코토는 즉시 토모와 미오를 보내 그녀를 구출하도록 합니다. 미오는 천천히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마코토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바로 떠납니다. 마코토는 토아가 옛날에 짝사랑했던 사람과 똑같이 생겨서 그렇게 필사적인 겁니다. 토모와 미오는 가는 길에 이야기를 나눕니다. 미오는 마코토가 전에 토아를 알았던 게 아닌가 의아해하지만 토모는 그럴 리 없다고 말합니다. 마코토는 이 세상에 아무도 모르니까요. 토모는 마코토의 기억을 보았다고 말하고 미오는 질투합니다. 자신도 마코토에 대해 더 알고 싶으니까요. 한편 마코토와 린은 거래소로 향합니다. 마코토는 미오와 토모가 이미 린의 여동생을 구하러 가고 있다고 린을 안심시킵니다. 회상 장면에서 린과 토아는 모험가가 되려고 빚을 지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모험가가 되려고 말이죠. 토아는 린에게 도망치라고 했지만 린도 붙잡혔습니다. 현재 토아는 구출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절망에 잠겨 있습니다. 갑자기 토모와 미오가 나타나 마법으로 그녀를 구출하고 치료해 줍니다. 두 사람은 떠나려 하지만 밀이라는 남자가 나타나고 토아는 그를 제츠야에서 가장 강력한 모험가로 알아봅니다. 한편 마코토는 이계에서 가져온 과일을 오비어프 골드에 팔고 린은 그의 정체에 의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여관에서 린은 몇몇 모험가들을 만나 마코토의 판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린에게 과일을 훔치면 빚을 갚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린은 하고 싶지 않지만 여동생이 걱정되어 동의합니다. 토모와 미오 쪽으로 돌아가서
밀은 토아가 붙잡힌 후 어떻게 움직일 수 있었는지 질문합니다. 그녀를 잡은 그룹의 리더입니다. 그는 토모와 미오에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며 자신의 팀에 합류할 것을 설득하려 합니다. 토모와 미오는 거절하고 밀은 아직도 레벨 1밖에 안 되는 저 못생긴 놈을 따르는 그들을 비웃습니다. 레벨 1이라고요? 화가 난 토모와 미오가 공격하지만 밀은 클레이 이지스라는 방어막으로 막습니다. 이지스. 토아는 그들에게 이 방어막이 매우 강력하다고 경고합니다. 한편 리는 마코토로부터 훔치는 것에 대해 갈등합니다. 그때 마코토가 나타나 수첩에게 린이 자기 친구라고 말합니다. 린은 마코토가 자신을 친구라고 생각해 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기에 감동받습니다. 친구라고. 한편 싸움에서는 토모가 밀의 방어막을 부수고 미오가 남자들을 두들겨 팹니다. 남자들을 밀이 토아를 인질로 잡으려 대 하지만 토모가 재빨리 막습니다. 전투 후 토모와 미오는 누가 더 많이 했는지에 대해 말다툼을 시작합니다.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토모는 검으로 마을을 난도질하기 시작하고 미오도 자신이 못지않게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가세합니다. 자신이 못지않게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결국 엄청난 피해를 입힙니다. 나중에 토아와 린은 재회하고 토아는 마코토에게 자신을 구해줘서 고마워합니다. 마코토는 토아가 누쿠미와 똑같이 생겼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거대한 음모까지도. 다만 머리카락만 빼고요. 머리카락만. 두 소녀는 지쳐 잠이 듭니다. 토모는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하지만 마코토는 갑자기 미오에게 무언가를 요청합니다. 그녀의 비단을 그는 토모와 미오를 묻고 토아를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많은 파괴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도 꾸중합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한 일을 생각해보라고 내버려 둡니다. 그런 다음 마을을 파괴한 후 마코토와 다른 이들은 차이지 마을로 떠납니다. 마을을 파괴한 후 마코토와 다른 사람들은 차이지 마을로 향합니다. 밀스에게 잡혀있던 다른 모험가들도 함께 왔습니다. 가는 길에 길드에 들러 세츠야가 몬스터들에게 파괴되었지만 다행히 모두 무사히 탈출했다고 설명합니다. 토모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토아와 린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억을 지웠습니다. 길드 접수원은 몬스터들이 아직 남아있는지 묻지만 토모와 미오는 자신들이 레벨 1000단위 넘는 몬스터들을 처리했으니 괜찮다고 설명합니다. 접수원은 그 말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높은 레벨을 가진 사람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코토는 토모와 미오의 라이벌 관계가 앞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무사가 되기 위한 여정을 떠난 사무라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더 강해지다. 이에 영감을 받은 토모는 야생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합니다. 마코토는 동의하고 토모는 떠납니다. 미오는 마침내 마코토의 온전한 관심을 받게 되어 기뻐하지만 토아와 그녀의 젖가슴 가방 때문에 불쾌감을 느낍니다. 여행을 계속하는 동안 마코토는 근처의 살인벌의 위험을 감지합니다. 자신의 카이 능력을 사용하여 미오에게 그것들을 처리하라고 부탁합니다. 미오는 바람 마법으로 벌들을 베어버리고 모두를 감탄시킵니다. 토아는 벌들로부터 재료를 수확하겠다고 고집하지만 마코토는 그녀의 계략을 빤히 바라볼 뿐입니다. 그녀가 벌레들을 으깨기 시작하자 그는 역겨움을 느꼈다. 그들은 계속해서 괴물들을 만났고 마코토는 그들의 그룹 이름을 쿠자노아 무역회사라고 지었다. 곧 그들은 루비 아이즈라고 불리는 희귀 몬스터들을 만났다. 모험가들은 귀중한 부분이 손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미오에게 조심하라고 부탁했다. 부품들을 말이다. 좌절한 미오는 마코토에게 처리하라고 말했다. 그는 활을 꺼내 루비 아이즈를 쏘았고 모든 약점을 명중시켜 단 한 방에 쓰러뜨렸다. 그룹은 마코토의 기술에 놀랐지만 곧 귀중한 부품들을 수집하는 데 집중했다. 전리품. 그들은 사이지에 도착하기 전에 루비아이 12개를 모았습니다. 사이지의 모험가 길드에서 토아는 여정 동안 레벨업을 도와준 마코토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그들의 여정 동안 마코토는 많은 몬스터를 처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레벨 1에 갇혀 있다는 사실에 낙담합니다. 레벨 1이 그는 루비아이를 판매하는 S급 퀘스트를 발견하고 이미 가지고 있던 터라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퀘스트를 수락합니다. 그들은 이미 가지고 있었기에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퀘스트를 수락합니다. 그들은 전리품을 나누는데
마코토는 루비아이와 몇 가지 귀중한 재료만 가지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줍니다. 귀중한 재료만을 가지고 나머지는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헤어지기 전에 함께 축하 파티를 열기로 합니다. 모험가 면허증을 통해 연락처를 교환하는데 이 면허증으로는 전화사를 걸거나 정보에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저녁 식사 동안 그룹은 서로 친해지고 더 잘 알게 됩니다. 루이사, 헤이즐, 그리고 라네나는 자신들을 소개합니다. 라네나는 마코토에게 팔씨름을 신청하지만 쉽게 져버립니다. 토아는 마코토에게 루비아이스 의뢰를 게시한 렘브란트 무역회사가 평판이 좋지 않다고 경고하며 마코토는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는 방으로 가져가기 전에 루비아이스를 조심스럽게 확인합니다. 그날 밤 미호는 마코토와 같은 방을 쓰게 되고 마침내 그의 것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이, 그녀는 기회를 높이기 위해 침대 중 하나를 부수는 것까지 고려합니다. 하지만 마코토는 그녀의 추한 엉덩이 따위 신경 쓰지 않고 바로 잠자리에 들고 미호를 실망시킵니다. 다음 날 마코토는 차원문을 만드는 법을 배우고 그 덕분에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반차원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돌아온 그는 이제 자신의 비서로 일하는 이무트를 만납니다. 그녀는 반차원의 모든 종족들이 잘 정착해서 자신의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또한 그를 위해 그의 기억 속의 성을 본떠 거대한 성을 짓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추억들. 마코토는 토모가 훈련을 떠난 후로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토모가 잘 지내는지 생각하던 중 드워프 족장이 도착합니다. 족장은 마코토를 작업장으로 데려가 새로 만든 갑옷을 보여주겠다며 신이 났습니다. 만든 드워프들은 여러 벌의 갑옷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지만 마코토는 기사처럼 갑옷이 필요 없기에 거절합니다. 마코토는 궁수라 기사처럼 갑옷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드워프들은 매우 실망하지만 마코토는 자신의 취향에 맞는 외투를 발견합니다. 그의 스타일에 맞는 마법 전문가 루비는 그 외투가 마코토의 만화를 흡수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코토에게 만화가 너무 많아서 위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마코토는 코트를 입어보고 처음에는 잘 작동합니다. 코트는 방어 모드와 이동 모드를 전환할 수 있지만 곧 마코토의 만화를 감당하지 못하고 찢어집니다. 마코토는 루비에게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냐고 묻고 루비는 기쁘게 약속합니다. 그의 모든 만화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만들겠다고. 한편 미호의 추종자들인 알키들은 마법을 사용하여 인간으로 변신했습니다. 그들은 재료 수집에 집중하고 독이 있는 물건도 다치지 않고 먹을 수 있습니다. 다음 날 마코토는 루비아이즈를 렘브란트 무역회사에 가져갑니다. 회장 패트릭과 그의 집사 모리스에게 따뜻한 환영을 받습니다. 동시에 라임이라는 모험가가 길드의 루비아이 퀘스트를 완료한 사람에 대해 묻습니다. 접수원은 마코토라고 말합니다. 마코토라고. 마코토는 저주 때문에 말을 할 수 없다고 속이고 마법 거품으로 패트릭과 소통합니다. 그는 자신을 1레벨 A급 모험가라고 소개하며 이는 패트릭을 실망시킵니다. 그는 마코토가 또 다른 초보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코토가 루비아이를 보여주자 패트릭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그것들이 진짜임을 재빨리 확인하고 그를 의심한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마코토는 패트릭이 루비아이가 왜 필요한지 묻고 패트릭은 자신의 아내가 그리고 딸들이 저주를 받았고 그들을 치료할 암브로시아라는 특별한 약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를 불쌍히 여긴 마코토는 그 약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금술 명인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패트릭은 루비아이가 있어도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마코토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루비아이를 그에게 주어 패트릭과 그의 하인들을 기쁘게 합니다. 패트릭은 마코토에게 작업 의뢰서를 건네주며 그것을 가져가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상인 등록 시험에 대해 전혀 몰랐던 마코토는 놀란다. 그는 상인 길드로 향하고 안내원은 필기시험과 실기 채집시험이 있다고 설명한다. 만약 떨어지면 6개월 후에 다시 시험을 볼 수 있다. 마코토는 필기시험 준비를 위해 비싼 참고서를 산다. 하지만 책을 펼쳐보니 단순한 산수 문제뿐이다. 그는 5분 만에 시험을 끝내고 감독관은 그의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에 충격을 받는다. 마코토는 이 세계의 교육 수준이 이렇게 낮은 이유를 의아해한다. 다음 시험 과제로
마코토는 희귀한 물건 하나를 3일 안에 무작위로 찾아야 합니다. 시험관은 그가 어려워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마코토는 자신이 이미 많은 희귀한 물건들을 모아두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는 물건 하나를 꺼내 시험관을 다시 한번 놀라게 합니다. 한편 훈련 중이던 토모에는 거대한 게 괴물을 물리치고 동료들과 함께 축하합니다. 하지만 반인반수가 에마의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미오가 마코토의 기억 창고에 접근했다는 내용입니다. 질투심에 휩싸인 토모에는 반평면으로 돌아갑니다. 질투심을 느낀 토모에는 서둘러 반평면으로 돌아갑니다. 토모에는 엠마가 돌아오자 미오가 마코토의 기억을 보고 있는지 묻습니다. 엠마는 미오가 기억을 번역하고 있을 뿐이라고 안심시킵니다. 그러자 토모에는 자기가 없는 동안 미오와 마코토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미오는 재빨리 화제를 돌립니다. 후에 마코토는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현지어를 잘 못해서 애를 먹습니다. 결국 마음에 안 드는 음식을 주문하고 제대로 된 식사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근처에서 라임이 그를 감시하고 있고 주변 사람들은 살인벌떼와 거대개의 패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망스러운 식사 후 마코토는 과일을 즐기기 위해 반평면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토모의 복제체는 악천후 때문에 과일 생산량이 줄었다고 말합니다. 날씨 때문에 마코토는 안개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만 찾을 수 있는 환상의 도시를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공유합니다. 그 도시는 희귀한 음식과 물건들을 제공하여 외부 세계에서 유명해질 것입니다. 갑자기 마코토는 미오가 위험하다는 텔레파시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는 인간 알키 중 한 명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묻고 그들은 미오가 마코토의 기억 속에 무언가를 보고 있는 동안 토모에가 그녀를 막으려고 했다고 설명합니다. 마코토가 체크인하자 그의 기억 속 애니메이션에 심취한 미오가 열렬한 팬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미오는 이제 완전히 애니메이션 광팬이 되었습니다. 그녀와 토모에는 애니메이션과 사극 중 무엇이 더 나은지에 대해 다투고 있습니다. 마코토는 둘 다 계속 보게 하지만 서로 싸우지 말라고 합니다. 그날 밤 마코토는 방에 돌아와 쉬려고 하지만 세 사람에게 침대는 2개뿐입니다. 그가 침대 하나를 달라고 하자 토모에와 미오는 그에게 둘 중 하나와 침대를 같이 쓰라고 합니다. 함께 침대를 쓰라고 합니다. 마코토는 거절하고 의자에서 잠을 잡니다. 다음날 아침 마코토는 연금술사 헤이즐과 이야기하며 암베러시아 떠날 준비를 하는 동안 라임은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다가 친구들에게 공격 준비를 하라고 말한다. 마코토와 헤이즐은 렘브란트 무역회사를 방문하지만 헤이즐은 회사의 막강한 힘에 긴장하고 실수할까봐 걱정한다. 그들은 실험실로 가서 헤이즐은 암브로시아 레시피를 읽고 루비둔에서 액체를 추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만들기 쉽다는 것을 깨닫는다. 헤이즐이 작업하는 동안 마코토는 헤이즐이 주문해서 신을 얼마나 자주 언급하는지에 대해 짜증을 내며 헤이즐의 방법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마코토는 비밀리에 마법을 사용하여 그를 돕는다. 헤이즐이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지 묻자 모리스는 희귀한 암브로시아 꽃 대신 루비아이를 사용한다고 설명합니다. 루비아이를 만드는 벌들이 그 꽃을 먹기 때문입니다. 그 꽃을 먹고 사는 벌들이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마코토는 그 꽃을 회사의 특별 상품으로 만들 생각을 합니다. 곧 헤이즐은 성공적으로 암브로시아 한 병을 만들고 모리스는 그것을 패트릭에게 가져갑니다. 2병을 더 만들지만 모리스가 돌아왔을 때 실수로 문을 세게 닫아 헤이즐이 한 병을 떨어뜨립니다. 마코토가 떨어지기 전에 그것을 잡습니다. 모리스는 그것들을 패트릭에게 가져가는데 패트릭은 아내에게 약을 주려고 했더니 아내가 자신을 공격했고 여러 경비병이 그녀를 제압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합니다. 헤이즐은 누군가가 자신이 약을 먹는 것을 막기 위해 저주에 뭔가를 더했다고 믿습니다. 약을 말이죠. 패트릭은 아내의 병이 가벼운 열로 시작해서 서서히 정신을 잃게 된 슬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천천히 정신을 잃어갔다고 합니다. 그는 오늘 저주가 풀릴 거라고 생각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마코토는 패트릭이 아내에게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며 패트릭이 약을 줄 동안 자신이 아내를 부축하겠다고 말합니다. 패트릭은 마코토가 하급이라 의심하지만
헤이즐은 마코토가 해낼 수 있다고 확신시켜줍니다. 해낼 수 있다고 말입니다. 마코토는 암브로시아 향으로 패트릭의 아내를 유인하여 유도 기술을 사용합니다. 패트릭이 약을 줄 동안 아내를 붙잡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치유되자 패트릭은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딸들에게도 약을 주자 딸들도 치유되었습니다. 패트릭은 마코토와 여신에게 감사하지만 마코토는 여신이 공을 차지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마코토는 헤이즐이 약을 정제하는 것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밖에서 기다리는 미오와 토모를 찾습니다. 그때 모험가들이 그들을 공격합니다. 마코토는 공격을 피하지만 미오와 토모는 모험가들의 힘을 시험하기 위해 맞서 싸웁니다. 공격은 미오와 토모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라임은 미오에게 10골드를 주며 자기 편에 설 것을 제안하고 미오는 받아들이는 척하며 토모를 화나게 합니다. 하지만 마코토가 너무 큰 피해를 주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미오는 일부러 그러는 것입니다. 제츠야 때처럼 말이죠. 마코토는 토모에게 싸움을 처리하라고 부탁하고 토모는 공격자들을 쉽게 물리칩니다. 라임은 자비를 구걸하고 토모는 그의 기억 속에서 무언가를 본 후 그를 살려줍니다. 라임은 패트릭의 가족에게 잠드는 저주를 건 것이 자신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는 저주가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모험가들이 렘브란트 회사로부터 더 나은 대우를 받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한 남자에게 속았다고 설명합니다. 그 남자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토모가 그의 마음을 읽고 그가 진실을 말하고 있음을 확인하자 그들은 그를 풀어줍니다. 하지만 미오는 그의 모든 금을 대가로 가져갑니다. 며칠 후 라임은 패트릭에게 사과하고 패트릭은 그를 용서하지만 그의 모험가로서의 활동을 제한합니다. 능력을 제한합니다. 라임은 더 이상 모험가가 되고 싶지 않다고 결심합니다. 그는 자신이 자란 고아원을 바라보고 있는데 토모가 나타납니다. 그녀는 마코토가 라임의 낡은 칼이 부러진 것을 대신하여 선물한 새 칼을 그에게 줍니다. 라임은 고아원의 누군가가 렘브란트 회사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 남자의 거짓말에 속았다고 설명합니다. 죽었기 때문에 토모는 라임에게 제안합니다. 그녀의 스파이가 되면 그녀가 그와 고아원을 보호하겠다고. 라임도 동의해. 나중에 토모는 패트릭과 모리스를 몰래 엿보며 그들이 마코토가 자신의 회사를 차리는 것에 대해 얼마나 나쁠지 이야기하는 것을 엿듣게 돼. 이 때문에 토모는 그들을 의심하게 돼. 반면 다른 차원에서는 이마는 마코토에게 전사들이 자신감을 잃고 있다고 말해. 마코토, 토모, 미오에게 계속 패배하고 있기 때문이야. 미오는 한동안 전사들과 싸우는 것을 중단하자고 제안해. 하지만 토모는 그러면 전사들이 버려진 기분을 느낄 거라고 반대해. 마코토는 모두의 안부를 확인하기로 결정해. 그는 토모에게 리자드맨을 만나러 가라고 하고 미오와 함께 알키를 확인하러 가. 오크들이 훈련 중인 마코토에게 접근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을 엿듣게 됩니다. 토모와 미오는 일부러 공격을 허용하는 동안 말이죠. 나중에 토모를 만나 도마뱀 인간들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코토는 어떤 종족도 서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마는 각 종족이 자신의 전투 기술을 비밀로 유지하기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마코토는 각 종족이 서로에 버쳐 전투 스타일을 시험해 보자고 제안하고 오크와 도마뱀 인간들을 모아 특별 훈련 세션을 갖습니다. 양측 모두 최강의 전사들을 보내고 시합 중의 전사들은 경기장을 파괴하는데 마코토는 감명을 받습니다. 오크들이 이기지만 토모는 감명받지 않고 그들을 약하다고 부릅니다. 오크 중 한 명이 힘들었다며 싸움에 대한 변명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토모는 그들이 훨씬 더 강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코토는 그들에게 너그럽게 대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토모는 그들이 전투에서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토모는 앞으로 드워프와 알키족을 포함한 각 종족의 전사들을 순위 매기기 위한 주간 전투를 치를 것이라고 발표합니다. 모두 자신의 기술이 노출될까 걱정하지만 토모는 그럴 만큼 강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모두 자신의 기술이 노출될까 걱정하지만 토모는 그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럴 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최고의 전사들은 위대한 전사로 알려질 것이며 실력이 향상되지 않는 자들은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력이 향상되지 않는 자들은 다른 일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토모가 마코토에게 몇 마디 해달라고 부탁하지만
너무 긴장한 나머지 그냥 동의만 한다. 토모의 말에 동의하며 모두 함께 강해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인다. 순위 시스템 이름을 생각하면서 토모는 그것을 차원 랭킹이라고 부르자고 제안하지만 마코토는 그 이름에 대해 확신하지 못한다. 나중에 그들은 자신의 레벨을 확인한다. 미호는 여전히 15호 닌겐 레벨이고 토모는 13배의 10레벨로 상승했다. 마코토는 토모의 향상에 감탄하지만 토모는 자신의 진전에 만족하지 못한다. 한편 길드 접수원은 많은 모험가들이 부상당하거나 떠났기 때문에 모험가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마코토는 자신이 아는 모험가들을 추천하며 도와주겠다고 제안합니다. 마코토는 토아와 그녀의 일행이 강해질 수 있도록 토모에게 훈련을 시켜달라고 부탁합니다. 토모는 길드 근처에서 훈련할 좋은 장소를 찾는 것을 생각하지만 그러다 마코토가 토아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떠올립니다. 그녀는 토아가 아마도 마코토의 전생에 있던 누군가를 떠올리게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마코토와 함께하는 시간에 뭐든 방해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 토모는 그들을 재빨리 훈련시켜 마코토의 도움이 필요 없을 만큼 강하게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훈련 중에 토아의 일행은 그림자 꼬리 원숭이 무리와 싸우러 가지만 상황이 나빠지고 토모는 그들을 구하기 위해 개입해야 합니다. 그 후 그녀는 좌절하며 그들에게 전략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을 돕기 위해 그녀는 기본적인 전투 전략을 가르쳐 줍니다. 그녀는 헤이즐에게 흙과 물 마법으로 함정을 만들라고 지시한 후 루이스에게는 시야가 확보되는 좋은 위치를 찾으라고 합니다. 헤이즐은 진흙 함정에 독을 추가하고 그것은 원숭이들의 움직임을 멈춰 루이사에게 완벽한 사격 기회를 제공합니다. 살아남은 원숭이들은 그들에게 돌격하는 니나와 뒤에서 몰래 접근하여 공격하는 토아에 의하에 제압됩니다. 토모는 헤이즐에게 이렇게 하면 니나를 제외하고는 치유를 걱정하지 않고 공격에 집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계획대로 그들은 모든 적들을 물리치는 데 성공합니다. 싸움 후 토모는 그들에게 다른 원숭이 둥지를 스스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레벨이 낮더라도 스스로에게 도전하고 자신들이 최고임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중에 토모는 길드에 가서 접수원에게 토아의 팀이 셰에도테일 둥지를 처리하고 있다고 알린다. 접수원은 충격을 받고 그들이 그렇게 큰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충분히 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토아의 그룹은 곧 2마리의 원숭이 군주를 물리쳤다는 증거를 보여주며 2개의 둥지를 성공적으로 정리했음을 보여준다. 한편 마코토는 미호에게 티노락 숲으로 가서 암브로시아를 찾으라고 부탁한다. 꽃을 주력 상품으로 삼아 새로운 가게를 열고 싶어서입니다. 마코토는 패트릭을 찾아가 그의 가게를 하나 빌릴 수 있는지 묻습니다. 패트릭은 마코토가 왜 자신의 가게를 사려고 하지 않는지 의아해합니다. 마코토는 아이온 왕국에서 가게를 사면 총독과 장관이 자신을 위해 스파이 활동을 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패트릭은 어떤 나라의 지배도 받지 않는 중립도시에 대해 이야기하며 마코토가 사업을 시작하기에 완벽한 장소라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 도시에 있는 누군가에게 연락해 주겠다고 합니다. 한편 미호는 티노락 숲에 도착하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한편 인간 모험가들이 2 요정, 아쿠아와 에리스가 지켜보는 가운데 숲으로 들어온다. 요정들은 인간들이 자신들의 숲에 무단 침입한 것에 대해 기분이 좋지 않다. 모험가들은 금세 패배하고 아쿠아는 에리스에게 그들이 진홍색 연꽃을 만졌다면 죽였을 것이라고 말한다. 새 회사 창립 기념 파티에서 마코토는 자신을 도와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지만 수줍음을 타는 탓에 토모에게 대신 말해달라고 부탁한다. 하지만 토모는 모두가 마코토의 직접적인 말을 듣고 싶어 한다고 말한다. 파티 중 토모의 복제체가 마코토에게 음료를 가져다주고 마코토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자 토모는 자신의 복제체와 연결되어 있어서 기뻐한다. 이걸 본 미호는 질투심을 느껴 자신이 발견한 요리를 가져온다. 마코토에게 먹이고 싶어 하지만 마코토가 혼자 먹어버리자 미호는 슬퍼한다. 토모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코토와 이야기할 기회를 주기 위해 미호를 데리고 간다. 그 후 알키 중 한 명인 아키나는 마코토에게 다가가 자신이 이제 인간 형태로 더 오래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그녀는 티노락 숲 여행 보고를 하고 암브로시아 꽃의 위치를 알려준다.
샘플을 가져오고 싶었지만 그 숲은 다른 종족이 지배하고 있었다. 마코토는 아울리들이 반평면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묻고 그녀는 마코토 덕분에 잘 적응했다고 말한다. 덕분에 잘 지낸다고 한다. 다음으로 리자드맨 리디가 마코토에게 훈련을 도와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 그는 토모에게 무술을 배우고 있다고 마코토에게 말하는데 마코토는 모두가 토모처럼 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걱정한다. 왜냐하면 그는 모두가 그녀처럼 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드워프 바로는 마코토에게 반평면에서 사는 것이 즐거운지 묻는다. 마코토는 좋지만 미오와 토모가 가끔 문제를 일으킨다고 말한다. 그는 바론과 다른 사람들이 반평면을 자주 떠나지 않으니 지루하지 않을까 궁금해한다. 반평면을 자주 떠나지 않으니까. 바론은 반평면이 천국 같고 제작하는 것을 즐긴다고 확신하며 말한다. 무기들. 하지만 바론은 외부 세계의 무기를 보고 싶어 해서 마코토는 그가 그들의 새로운 가게 안에서 일하도록 허락합니다. 나중에 오크 하나가 마코토에게 미라지 시티에서 모험가들의 안내를 맡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곳은 다른 차원의 물건들을 거래하는 가짜 마을입니다. 마코토는 오크에게 그의 노고에 감사하고 오크는 도움이 될 수 있어 자랑스러워합니다. 파티 중에 미오는 토모에게 마코토에게 암브로시아 꽃과 그 꽃을 지키는 요정들에 대해 말하고 싶었다고 불평합니다. 토모는 더 알아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그들은 마코토의 존재를 놓치고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그들은 마코토를 찾을 수 없게 되어 걱정합니다. 그들은 그를 찾으러 서둘러 가서 그가 활쏘기를 연습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미오는 울면서 그에게 달려가 안깁니다. 토모는 그에게 어떻게 연습하는지 묻고 마코토는 목표물에 집중하면 마음이 완전히 비워져서 마치 자신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설명합니다. 토모는 마코토가 자신의 의식을 사라지게 하고 다시 나타나게 하는 것을 깨닫고 이는 보통 죽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미오는 그를 느낄 수 없었을 때 마치 그가 죽은 것 같았다고 말합니다. 네코토는 그가 괜찮다고 말하지만 토모는 그의 만화가 더 강해졌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보통 만화는 변하지 않지만 마코토는 그렇게 오랫동안 훈련했기 때문에 대단해요. 그의 마력은 이제 여신과 거의 맞먹을 정도입니다. 반평면도 확장되었고 토모는 여신이 알게 되면 좋지 않을 거라고 경고합니다. 그의 마력을 제어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다음 날 마코토는 가게에 물건을 사러 가지만 활쏘기 연습을 할 수 없어 피곤함을 느끼고 미오는 계속 그에게 다가가려고 합니다. 생각에 잠긴 채 걷다가 반인반수의 가방이 그에게 날아옵니다. 그는 가방을 돌려주고 그 반인반수가 자신과 매우 닮았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러자 한 소녀가 그에게 추파를 던지고 마코토는 자신이 실수로 붉은 불빛거리에 들어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연히 홍등가에 들어온 겁니다. 일이 더 악화되기 전에 토모와 미오가 나타나 그를 데려갑니다. 조용한 곳에 도착하자 토모와 미오는 그에게 왜 자신들이 충분하지 않은지 화를 냅니다. 마코토는 그들을 가족으로 생각하지만 너무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하고 대신 일어난 일이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 그들은 더욱 화가 나서 그의 옷을 찢습니다. 다른 일을 하기 전에 마코토는 안개문을 만들어 도망칩니다. 엠마는 나무에 걸린 마코토를 발견하고 곧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챕니다. 그녀는 새로운 보호 장비가 준비되었다고 말하고 마코토는 루이에게 가서 그것을 착용해 봅니다. 새 장비에 만족하는 그에게 미오가 나타나 전날 밤 일에 대해 사과한다. 미안하다고. 마코토는 용서하지만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한다. 그러고는 마코토는 미오에게 암브로시아 꽃을 지키는 경주에 대해 묻는다. 미오는 자신이 맡겠다고 하지만 마코토는 그녀가 무슨 짓을 할지 걱정되어 함께 가기로 한다. 티노락 숲에 도착하자 누군가가 그들을 따라오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들은 추격자들을 따돌리고 암브로시아 꽃을 찾는다. 마코토는 꽃들이 잘 관리되고 있음을 알아채고 누군가가 돌보고 있음을 직감한다. 갑자기 아쿠아와 에리스가 나타나자 미오가 화를 낸다. 동시에 이전의 인간 모험가들도 도착하고 숲에 수호자들은 그들을 모두 도둑으로 오해한다. 에리스가 얼음 마법으로 공격하지만 마코토는 쉽게 막는다. 모래화엄가들 중 한 명은 전에 그에게 추파를 던졌던 여자애이다. 에리스가 불화살로 다시 공격하지만 마코토는 방어적인 쾌로 막는다. 마코토는 상황을 진정시키려 하지만
미호는 점점 더 화가 나서 모두를 공격하려 한다. 토모가 마음속으로 마코토에게 연락하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묻는다. 그는 설명하고 그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처음에 토모는 마코토가 미호와 함께 있고 심지어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하지만 마코토는 토모에게 카타나를 만들고 별을 재배하게 해 주겠다고 제안하자 그녀는 도와주기로 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모험가들의 주의를 딴 데로 돌리라고 말하고 자신은 안개의 문을 열어 그들을 미라지 시티로 보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호를 진정시키기 위해 마코토는 자신의 피를 몇 방울 줍니다. 미호는 자신의 암흑 마법을 사용하여 요정들의 만화를 흡수하고 공격을 멈춥니다. 마코토는 요정들에게 꽃을 훔치러 온 것이 아니라 단지 이야기하고 싶을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요정들은 동의하고 마코토와 미호를 마을로 데려갑니다. 도착하자 마코토는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마법 장벽을 발견합니다. 마을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을의 장로들과 그들의 지도자인 닐기스토리를 만나는데 그는 자신을 숲의 오우거라고 합니다. 미호는 그들이 요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합니다. 닐기스토리의 아들 아도노가 도착해서 그들은 스스로를 숲의 오우거라고 부르지만 사실상 요정들이라고 말합니다. 장로들은 요정들이 생존을 위해 숲이 필요하지만 숲의 오우거들이 숲을 보호한다고 설명합니다. 아도노는 용의 장벽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숨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걱정합니다.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마코토는 약초를 찾는 상인일 뿐이라고 말하지만 아도노는 마코토의 강함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마을 원로들이 계속 그를 신문합니다. 나중에 아쿠아와 에리스는 공격한 것을 사과하고 마코토를 그들의 스승인 문도에게 소개하는데 문도는 벽을 부수고 나타납니다. 문도는 마코토의 손을 오랫동안 잡고 흔들어 미호를 질투하게 만들어 미호는 마코토를 마법으로 날려버립니다. 그 후 마코토는 미호에게 아도노와 문도를 감시해 달라고 부탁하고 미호는 기뻐하며 그 일을 그녀가 그의 기억 속에서 스파이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미호는 마코토에게 뭔가에 사로잡힌 문도와 아도노는 악마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마코토는 미호를 반평면으로 돌려보내고 토모에게 무언가 이야기할 것이 있다며 돌아오라고 합니다. 요정들이 마코토를 위해 연회를 베푸는 동안 그는 문도와 아도노가 다투는 것을 알아챕니다. 갑자기 문도의 몸에서 해골 괴물이 나타나 아도노를 죽입니다. 마코토는 그 생물이 문도의 생명력을 빨아들였지만 죽이지는 않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특정 여자와의 관계 때문에 아도노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여자와의 관계 때문에 아도노를 죽였습니다. 마코토는 게임 지식을 바탕으로 그 생물이 리김을 알아챕니다. 릭이 공격하려 하지만 마코토는 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는 미호의 암흑 마법을 사용하여 릭의 만화를 흡수하고 제압합니다. 토모가 도착하여 차원문을 통해 릭을 이동시켜 마코토가 나중에 신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코토의 힘에 놀라며 그들은 잔치 후 그를 죽일 계획이었음을 밝히는데 마코토는 충격을 받습니다. 토모는 닐리아 스토리와 이야기하지만 그는 처음에 그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녀는 마을에 안개 장벽을 설치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상기시킵니다. 그가 그녀가 누구인지 깨닫자 닐리아 스토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토모는 그가 그녀의 디메라의 주인이므로 마코토에게 절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은 릭을 신문하러 가고 마코토는 마을에 있었던 이유를 묻습니다. 릭은 숲 오우거의 능력을 연구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토모는 릭이 언데드가 된 이유를 묻고 릭은 진화하고 싶다고 설명합니다. 인간보다 우월한 존재인 그랜트로 말이죠. 릭은 마코토가 자신을 어떻게 물리쳤는지 묻고 마코토는 어둠, 마법을 사용하여 만화를 빨아들였다고 설명합니다. 릭은 엄청난 양의 만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를 믿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미호와 토모는 화가 나서 릭을 위협하지만 마코토는 그들을 진정시킵니다. 마코토는 릭에게 마법책을 팔고 있는지 묻지만 릭은 그가 농담하는 줄 압니다. 마코토는 마법사가 쓴 단 한 장의 글에서만 마법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토모는 마코토의 마법 실력 향상을 위해 그 혀를 계속 곁에 두자고 제안합니다. 그녀는 그 혀가 여신의 통제를 벗어난 다른 세계에 대해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그랜츠가 세계를 이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코토는 원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지 궁금해하지만 토모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이 세계를 이동하려고 시도했지만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설명합니다. 토모는 세계를 이동할 수 있는 건 그랜츠가 아니라 이미 한 번 이상 세계 이동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밝힙니다. 마코토는 다시 할 수 있는지 묻지만 토모는 여신이 길을 열어준다 해도 생존율이 10% 미만이라고 말합니다. 그에게서 마법을 배우고 싶어 하니 리크와 계약을 맺으라고 토모가 제안합니다. 마법을 배우고 싶어 하는 마코토에게 리크와 계약을 맺으라고 토모가 제안합니다. 그들은 동의하지만 마코토는 계약을 위해 자신의 만화를 낮춥니다. 계약이 완료되고 리크는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섬길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시키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토모는 마코토에게 아직 배울 것이 많다고 말하지만 갑자기 거대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토모가 쓰러지며 자신의 실수를 사과합니다. 토모는 쓰러져 자신의 실수를 사과합니다. 마코토는 급히 미호에게 토모의 출혈을 멈추라고 말한 뒤 시키와 함께 폭발 현장으로 향한다. 시키도 따라가려 하지만 새로운 몸에 아직 적응하지 못해 넘어진다. 체력을 아끼기로 하고 근처 부상자들을 치료하는 데 힘쓴다. 시키가 치료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몰랐던 마코토는 놀란다. 마코토는 폭발 현장으로 달려가 부상자들을 발견하는데 그 중에는 호쿠토라는 알키도 있다. 평소 빠르게 회복하는 알키가 이렇게 심각한 상태라는 것이 마코토에게는 이상하게 느껴진다. 마치 전생에 자신의 고양이가 죽었을 때와 같다. 그 기억이 떠오른다. 시키는 마법으로 그들을 치료하려 하지만 일부 부상은 너무 심각합니다. 그는 마코토의 도움을 요청하지만 마코토에게는 치유 마법이 없으므로 그는 자신의 카이 능력을 사용하지만 처음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는 두 개의 카이 주문을 결합하여 부상자들을 성공적으로 치료합니다. 마코토는 자신의 만화가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감지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때 한 소녀가 그에게 목걸이를 건네주는데 그는 그것이 파티의 오크에게서 온 것임을 알아봅니다. 그 무리에 마코토가 폭발 현장에 도착하자 그는 놓친 게이트의 흔적을 발견하고 그것이 폭발의 원인이었을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더 많은 게이트들을 발견하고 토모의 분신과 오크 그리고 모험가들을 감지합니다. 문 너머 세상, 문이 닫히기 시작하고 마코토는 미호가 사람들이 죽으면 의식이 사라진다고 말했던 것을 떠올립니다. 그의 의식은 사라집니다. 문이 하나 남았고 그는 문 너머에 갇힌 모험가를 구하려 합니다. 그를 구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가 손을 뻗자 그는 모험가의 기억을 보게 됩니다. 알고 보니 그 홍등가 여자는 마코토를 이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녀의 계획에 마코토가 이용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녀와 모험가들은 미라지 시티에서 물건을 훔쳤고 도망치던 중 어린오크에게 들켰습니다. 도망치던 중 한 어린오크가 그들을 목격했습니다. 모험가들은 오크와 다른 자들을 막으려 했고 소녀는 반지가 들어있는 가방을 던졌습니다. 그 안에는 반지가 있었습니다. 이 반지는 마코토의 만화를 흡수했고 그로 인해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토모의 분신은 물의 장벽으로 모두를 보호하려 했지만 폭발은 너무 강력해서 장벽을 뚫고 모두를 죽였습니다. 폭발은 모두를 죽였습니다. 폭발은 또한 안개 게이트를 만들었고 그 때문에 소녀는 순간이동하여 차이지에 도착했습니다. 도난당한 무기가 걱정되는 소녀는 갑자기 안개에 둘러싸이고 마코토가 분노에 찬 표정으로 나타납니다. 그는 가면을 쓰고 있지 않았고 소녀는 그의 외모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무시한다. 그녀는 96레벨 사냥꾼이라고 자랑하지만 마코토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는 오크 무기를 꺼내고 소녀는 그를 공격한다. 마코토는 그녀의 손을 베어내고 쓰러뜨리며 그녀가 그럴 만하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에게 멀리 떨어져 달라고 애원하지만 그는 그녀가 귀찮다고 생각하며 그녀를 끝장낸다. 그 후 그의 얼굴에 눈물이 흐른다. 그는 그것이 자신이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죽인 것이 처음이기 때문인지 폭발로 인한 희생자들 때문인지 궁금해한다. 그는 그것이 자신의 옛 세계에서는 죽음이 항상 슬픈 것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다음 날 마코토는 죽은 자들을 위해 전통적인 오크 장례식을 치르고 괜찮은 척합니다. 그는 토모에게 소녀의 기억을 보았다고 말하고 토모는 자랑스러워하며 그가 진정한 차원의 왕처럼 행동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코토는 자신의 하인들과 맺은 계약이 자신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합니다. 토모는 웃으며 하인들의 힘이 주인의 몸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시키는 마코토가 토모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신체적 변화 때문이 아니라 두 사람의 깊은 유대감 때문일 거라고 설명합니다. 너는 토모가 마코토와 특별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화를 냅니다. 소녀들은 누가 그에게 더 가까운지 다툽니다. 나중에 마코토는 아메와 이야기하며 미라지 시티를 보호하기 위해 벽을 쌓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약하고 어린아이들. 그는 또한 리자드맨들이 그 지역을 순찰하고 알키들이 마법 도시에서 모험가인 척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마법 도시에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드워프들은 그에게 창고 관리에 대해 설명하며 폐기물을 즉시 처리하고 안전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즉시 폐기물을 처리하고 안전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죽은 오크의 부모를 만난 후 마코토는 죄책감을 느끼고 상황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를 바로잡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그 오크의 친구는 그가 자신들의 마을을 구했고 그들은 기꺼이 그를 위해 목숨을 바칠 것이라고 상기시켜 줍니다. 그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마코토는 패트릭을 만나 로즈가드 아카데미에 대해 듣게 됩니다. 중립적인 마을에 위치해 있습니다. 패트릭은 마코토에게 일본과 매우 흡사한 지도를 보여주고 마코토는 놀랍니다. 그는 즉시 그 마을로 향하기로 결정하지만 패트릭에게 자신이 뭔가를 숨기고 있었다고 밝힙니다. 그는 가면을 벗고 자신의 진짜 얼굴을 보여줍니다. 패트릭은 충격을 받지만 여전히 그를 믿는다고 마코토에게 안심시켜주며 그들이 저주받은 후에도 가족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마코토는 그 비유에 약간 불쾌감을 느낍니다. 미오와 토모는 마코토가 이 여행에 시키만 데려가는 이유를 궁금해합니다. 마코토는 시키가 인간연구원 출신이기 때문에 더 유용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약속된 재능을 파괴하지 않으니까. 마코토는 최근 일들을 겪은 후 이 세계를 더 잘 이해하고 싶고 부모님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는 토모에게 검술 기억을, 미오에게는 화기 사용 기억을 전해주며 곧 돌아오겠다고 말합니다. 토모는 숲의 오거들을 이계로 옮기고 미오는 미라지 시티와 사이지의 가게를 관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마코토와 시키가 떠나기 전 마코토는 갑자기 어딘가로 순간이동하여 소피아와 랜서라는 두 모험가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는 피하지만 손가락이 잘립니다. 한편 모리스는 패트릭에게 리미아와 그리토니아의 주력군이 곧 악마들과 맞서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곧 악마들과 마주하게 될 거라고. 마코토는 갑작스러운 공격에 당황하고 순간이동되기 직전에 들었던 여신의 목소리를 떠올립니다. 순간이동되기 직전에 들었던 여신의 목소리를 기억해냅니다. 소피아와 랜서에게는 마코토가 반인반수로 보이고 여신이 보낸 영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신이 보낸 영웅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소피아는 계속 공격하고 마코토는 방어막과 강화카이를 사용해 자신을 방어합니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애씁니다. 하지만 모든 공격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생각보다 부상이 심각해서 활시위를 이용해 공격을 멈춥니다. 출혈. 마코토는 인간과 악마 사이의 전쟁이 발발했고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이 악마 편에 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공격자들은 악마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랜서가 소피아에게 마코토를 제거하라고 명령합니다. 그가 그들의 징역을 방해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마코토는 반평면으로 도망칠 생각을 하지만 그들이 자신을 쫓아올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싸울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싸울 준비를 합니다. 그는 은폐카이를 이용해 도망치려고 여러 화살을 그들에게 발사합니다. 도망치려고? 하지만 갑자기 수정벽이 그를 가둡니다. 마코토는 발에 방벽을 치고 벽을 부수려 하지만 소피아와 랜서가 따라잡습니다. 그들은 그가 이상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여신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의심합니다. 소피아는 신의 보호를 없애는 반지를 끼지만 마코토는 자신은 여신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소피아는 유명한 용 사냥꾼으로 밝혀지고 랜서가 사실은 용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마코토는 자신이 단지 상인일 뿐이며 싸우고 싶지 않다고 설득하려 하지만 그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방법이 없자 마코토는 만화 흡수 반지를 벗고 강화계를 사용하여
그들을 날려버립니다. 그는 추적개로 바꿔 먼지와 불 속에서 그들을 추적하고 특수한 난쟁이들이 만든 화살, 소피아와 랜서가 공격을 막으려 하지만 화살은 여러 개의 작은 화살로 갈라지며 방어를 뚫고 지나간다. 마코토는 강력한 물 화살로 뒤를 잇는다. 마코토는 강력한 물 화살을 날린다. 마법으로 물을 다루는 랜서도 마코토의 물 조작 능력에 놀란다. 훨씬 강력한 마코토의 능력에 얼어붙는다. 소피아는 마코토의 목을 베어 죽이려 하지만 간신히 피한다. 소피아는 전력을 다해 다시 공격하지만 마코토는 화살로 맞고 그 과정에서 소피아의 검이 부러진다. 난쟁이들의 장인정신에 놀란 마코토는 소피아의 기습에 당황한다. 그를 붙잡는다. 랜서가 하늘의 수정을 만들어 소피아와 마코토를 순간이동시킨다. 높이 하늘로. 그녀는 마코토가 끝났다고 생각하며 땅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마코토는 불덩이를 발사하여 수정을 파괴하고 인간과 악마 군대 모두에게 불비가 쏟아진다. 아래에 있는 인간과 악마 군대 모두에게 마코토는 마나 반지의 힘을 이용하여 거대한 물 화살을 발사한다. 그 충격으로 거대한 물기둥이 생겨나며 경로상의 모든 것을 얼린다. 반지가 산산조각 나면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 새로운 호수가 생기고 마코토는 사라진다. 새로운 호수를 소피아와 랜서가 간신히 살아남고 마코토는 폭발로 죽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피아는 그가 살아있다면 죽이겠다고 맹세합니다. 마코토가 깨어나자 토모와 미오가 옆에서 자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었습니다. 그는 소피아와 랜서와의 싸움에 대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시키는 여신이 상황을 조작하여 마코토를 마계 군대와 싸우도록 강요했다고 설명합니다. 미오는 화가 나지만 마코토는 자신의 부주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만화의 양을 늘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시키와 함께 학원에서 공부하기로 결심합니다. 토모는 여신이 다시 간섭할 수 있으니 자신과 미오가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코토는 그들을 자신의 비밀병기로 숨겨두고 싶다고 말합니다. 토모는 마코토의 반지를 이용해 만든 새로운 복제인간을 마코토에게 소개하고 마코토는 그녀의 이름을 코모라고 짓습니다. 토모는 그 복제인간을 자신의 아이라고 부르는데 이에 미오는 격분합니다. 한편 숲의 오우거들이 차원 공간으로 이동했고 토모는 그들을 위한 차원 랭킹을 준비합니다. 사이지에 있는 그들의 가게가 문을 열고 한 손님이 검을 수리하러 옵니다. 그는 반인반수 직원들에게 불만이 있지만 바론이 칼을 받아서 완벽하게 수리합니다. 미오는 칼날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보여주려다 실수로 손님의 뺨을 베입니다. 하지만 에리스가 재빨리 치료해줍니다. 가게를 방문한 패트릭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서비스에 감탄합니다. 그리고 놀라워합니다. 마코토는 나중에 소피아와 랜서와의 싸움 중에 자신이 의도치 않게 인간과 악마 군대 모두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장에 다른 영웅들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언젠가 그들을 만날 수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언젠가? 마코토가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을 되돌아보는 동안 이마가 그를 불러 축제에 참여하라고 합니다. 가게의 성공과 그의 다가오는 여정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결국 이 세상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토모와 미오가 또 싸우는 것을 보고 금세 생각을 바꿉니다. 토모와 미오가 또 싸우는 것을 보고 그의 생각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로스가르드로 가는 길에 마코토와 시키는 아빈 마을에 도착합니다. 마코토는 걷는 게 힘들다고 투덜거리지만 시키는 순간이동은 여신의 주의를 끌 수 있으니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신의 눈에 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키는 마코토에게 숙소를 찾는 동안 음식을 사오라고 부탁합니다. 마코토는 어디든 상관없다고 하지만 시키는 미오와 토모가 싼 곳에 묵는 것을 싫어할 테니 좋은 곳을 찾겠다고 고집합니다. 미오와 토모가 허름한 곳에 묵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코토는 반신계를 그들에게 맡긴 것이 과연 잘한 일이었을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반신계에서는 미오가 마코토를 위해 특별한 요리를 만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그녀의 음식을 맛본 후 기절합니다. 토모는 미오가 마코토에게 직접 음식을 대접하지 않은 것에 안도합니다. 미오는 마코토의 기억에서 정확히 기억나는 대로 레시피를 따라했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합니다. 마코토의 기억에서 말이죠. 토모는 미오가 카레 라이스를 직접 만들어 본 적이 있냐고 묻고 미오는 다른 세계의 요리라서 그 이후로 만들어 본 적이 없다고 인정합니다.
다른 세계의 요리라서 말이죠. 그녀는 마코토를 놀라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마코토에게 만드는 법을 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마오와 바로는 카레 속의 이상한 녹색 재료를 조사하고 그것은 어쩌면 일종의 광물 광석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미오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녀는 마코토의 기억 속에서 그것은 맛있어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초록색 것은 아마도 피망이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미오는 직접 카레를 맛보고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토모는 그녀처럼 미네랄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모두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미오는 놀랍니다. 실력을 시험하기 위해 토모는 미오에게 토스트처럼 간단한 것을 만들어 보라고 합니다. 미오는 시도하지만 불꽃 마법을 사용하여 완전히 태워버립니다. 한편 마코토는 식당에서 처음으로 파란색 고기를 먹어봅니다. 그는 그 식감과 맛에 놀랍니다. 식당 주인은 농담으로 맛있게 먹는 척을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마코토는 정말 맛있다고 말합니다. 마코토가 그 고기가 슬라임 고기임을 알아보자 주인은 감탄하며 그가 경험 많은 모험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인은 슬라임 사냥 의뢰를 길드에 넣었다며 마코토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마코토는 자신은 주로 상인이며 로스가르드로 가는 중이라고 설명합니다. 마코토는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며 식사를 마치고 금화로 계산하고 가게를 떠납니다. 도시를 걸어가는 동안 사람들이 그의 외모를 비웃는 소리를 듣고 가면을 벗은 것을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인간 마을에 처음 왔을 때보다는 낫습니다. 길드에서 접수원은 A급 모험가인 마코토가 특수 임무를 완료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특별 임무를 완료했네요. 마코토는 게시판에 있는 슬라임 사냥 의뢰를 발견하지만 B급 이상이어야 하므로 수락할 수 없습니다. 그때 그는 카운터에서 한 소녀가 폐허가 된 성위의 달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것은 그가 전생에 좋아했던 노래라서 그를 놀라게 합니다. 과거의 삶에서 소녀는 속상해 보이며 길드가 자신의 말을 왜 돕지 않는지 묻습니다. 접수원은 길드 직원이 부족하여 100명이 넘는 산적단을 처리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100명이 넘는 산적단 말이죠. 라나라는 소녀는 답답한 마음에 마을 사람들의 기도가 신에게 통하지 않는 이유를 궁금해한다. 여신에게 드리는 기도가 효험이 있다면 모험가는 필요 없을 거라고. 근처의 모험가들이 그녀를 비웃으며 기도가 효험이 있다면 모험가가 필요 없을 거라고 말한다. 라나는 그들 같은 자들 때문에 여신이 노하신다고 믿으며 여신을 옹호한다. 모험가들이 라나를 괴롭히자 라나는 눈물을 흘리며 길드에서 뛰쳐나온다. 마코토는 자신이 미행당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그는 자신의 카이를 사용하여 라나와 그녀의 동료를 공격하는 모험가들을 감지한다. 돕기로 결심한 그는 자신을 따라오던 자들을 제압하고 라나를 괴롭히던 모험가들을 향해 날려보낸다. 그중 한 명이 칼을 꺼내지만 마코토는 재빨리 제압합니다. 그리고는 치유 마법을 사용하여 라나의 파트너인 이도를 돕습니다. 라나는 그가 반인반수이기 때문에 돕는 것이냐고 묻지만 마코토는 자신은 인간이지만 그다지 잘생기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라나는 자신을 토포마을 출신이라고 소개하고 이도는 늑대인간이라고 말합니다. 마코토는 늑대인간이 크고 무서울 거라고 생각했기에 놀랍니다. 그리고 길드가 산적들을 처리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 이유를 묻습니다. 라나는 산적들이 그들의 최고의 전사인 바클리와 그의 아내를 고문하고 살해했다고 설명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적들에게 굴복하려 하지만 지금까지 항복한 마을들은 모두 몰살당했습니다. 모두 없어졌어요. 이도가 깨어나 길드가 도울 건지 묻지만 라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라나를 지키지 못한 것에 죄책감을 느낀 이도는 사과합니다. 마코토는 그들을 마을로 데려다 주겠다고 합니다. 라나는 멀다고 경고하지만 마코토는 그들을 잡고 나무에서 나무로 뛰어넘으며 빠르게 이동합니다. 도착하자 라나는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마코토는 이도에게 왜 마을에 살지 않는지 묻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라나는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마코토는 이도에게 그가 왜 마을에 살지 않는지 묻습니다. 이도는 라나와 다른 몇몇 사람들은 자신에게 친절하지만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저런 반인반수는 받아들일 수 없어. 마코토는 자신의 탐색 능력을 사용하여 산적들의 상황을 확인하고 많은 마을 사람들이 다친 것을 알게 됩니다. 이에 감명받은 이도는
마코토의 감지 능력을 자신의 후각에 비유합니다. 마코토는 이도가 전에 의식을 잃은 척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하고 그에게 정말 나나를 걱정한다면 그녀를 지키라고 조언합니다. 산 근처에서 무언가를 감지한 마코토는 그곳으로 향합니다. 이도는 그를 막으려 하지만 마코토 역시 자신처럼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마코토는 산적들이 자신의 좋아하는 노래 제목을 사용한 것에 화가 났다고 말합니다. 이도는 마코토에게 어떻게 갚을 수 있냐고 묻지만 마코토는 만약 어떤 그의 무역회사의 반인반수들이 그들의 마을에 온다면 잘 대해야 한다고. 잘 대해야 해. 반평면으로 돌아와서 더 많은 사람들이 미오의 요리의 희생자가 되었고 그녀는 여전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아낼 수 없다. 토모는 좋은 재료를 사용한다고 해서 항상 좋은 음식이 되는 것은 아니며 종족에 따라 취향이 다르다고 설명한다. 미오는 요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놀란다. 토모는 마코토처럼 인간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요리 실력을 테스트해보라고 제안한다. 하지만 대신 토모는 미오에게 여행을 하며 요리 실력을 향상시키라고 조언한다. 미오는 동의하고 모두들 그녀의 음식을 먹지 않아도 돼서 안도한다. 잠시 동안 한편 마코토는 산적들을 발견하고 얼굴을 가리기 위해 다시 가면을 씁니다. 그의 얼굴을 숨기기 위해서 그는 모든 소리를 차단하는 침묵의 카이를 사용하여 산적들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혼란을 이용하여 그는 화살로 그들을 공격합니다. 산적들이 방역하려 하자 마코토의 갑옷이 그를 보호합니다. 화살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마코토는 불화살을 사용하여 한 번에 모든 산적들을 제압합니다. 단 한 방에 단 한 명의 산적만이 남아 자비를 구합니다. 마코토는 그를 살려주지만 그들에게 그들의 무리 이름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마코토는 그들을 위해 방을 구한 시키를 만나는데 방값은 금화 3개였다. 이달은 마코토는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시키는 리미아 왕국과 그로토니아 제국의 영웅들은 왕족처럼 대우받기 때문에 마코토가 싼 곳에 머물 수는 없다고 설명한다. 마코토는 악마와의 싸움에서 보았던 영웅들을 떠올리며 언제 다시 그들을 만날 수 있을지 생각한다. 회상 속에서 마코토는 과거 자신이 활쏘기 동아리에서 히비키라는 소녀를 만났던 옛날 생활을 기억한다. 히비키는 그에게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동아리에 들어올 수 있냐고 놀렸다. 자신의 삶은 지루하고 항상 원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를 부러워했다고 말했어요. 말이죠. 갑자기 히비키는 눈부신 빛에 휩싸여 다른 세계로 이동했어요. 여신은 그녀에게 마법 능력, 힘, 그리고 카리스마를 약속하며 영웅이 되어달라고 요청했어요. 여신은 히비키에게 은색 띠를 주고 이미 영웅을 기다리고 있는 리미아 왕국으로 보냈어요. 히비키는 수년 전 악마들이 불모의 땅으로 밀려났지만 최근 다시 공격해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알리샤 왕국은 이미 함락되었고 리미아와 그리토니아는 아직 힘내자. 히비키는 그리토니아에 다른 영웅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전쟁이 끝난 후 왕국 간의 동맹이 깨질까 걱정합니다. 그녀는 허리띠에서 늑대의 영혼을 소환하고 함께할 팀원들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영입할 팀원들을 말이죠. 다음 날 히비키는 자신의 팀을 만납니다. 궁정 마법사 우디와 기사 비르타입니다. 은발의 오거로 알려진 네이벌은 히비키를 한 번 보고는 그녀가 전투에는 너무 약하다고 판단합니다. 네이벌은 떠나려 하지만 우디가 그녀를 막고 히비키는 네이벌에게 자신의 스승이 되어달라고 부탁합니다. 네벨은 관심 없지만 히비키는 네벨이 최전선에서 싸우며 원하는 만큼 악마를 죽일 수 있다고 설득합니다. 네벨은 참여하기로 동의합니다. 네벨은 참여하기로 합니다. 히비키 일행은 로렐의 여사제 키아를 보호하는 임무를 받지만 가는 길에 만화를 먹는 괴물, 코발트의 공격을 받습니다. 다른 이들이 싸우는 동안 키아는 장벽을 사용하여 자신을 보호합니다. 한 번도 살생을 해본 적 없는 히비키는 코발트 중 하나가 목숨을 구걸하자 주저합니다. 그때 괴물은 히비키의 주저를 이용해 동료를 부르며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던 히비키는 용기를 내 다시 싸우기 시작하고 친구들도 그녀를 따릅니다. 함께 코발트들을 물리칩니다. 전투 후 치아가 그룹에 합류하고 싶다고 요청합니다. 다른 친구들은 로렐과의 문제를 걱정하지만 치아는 머리를 자르고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로렐이 무슨 일이 생겼다고 생각할 거라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히비키는 놀라지만
치아의 마법에 감명받아 그녀에게서 배우고 싶어 합니다. 히비키의 그룹은 많은 악마들과 싸우지만 미호와 마주하게 되는데 그녀는 거미 형태일 때는 힘들어해요. 미호의 피부가 너무 단단해서 공격이 통하지 않아요. 나벨은 계속 싸우다가 미호의 다리 하나를 잘라내지만 바로 재생됩니다. 미호가 나벨을 먹으려는 순간 히비키가 구해주고 치에게 치료하라고 말합니다. 결국 미호는 히비키를 제외한 모두를 쓰러뜨립니다. 히비키는 기절하기 전에 미호의 눈에 상처를 입힙니다. 히비키가 깨어나자 싸움 중에 아무도 죽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패배였지만 미호에게 경험에 감사하며 다음에는 반드시 이기겠다고 다짐합니다. 마코토의 옛 세계에서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토모키라는 소년을 만납니다. 그는 다른 세계에 가서 초능력을 얻고 싶다고 자주 생각합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잠이 들고 깨어나 보니 여신 앞에 서 있습니다. 여신은 자신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그에게 마법 능력, 강한 몸,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눈, 하늘을 나는 신발, 심지어 밤에는 불멸의 능력까지 줍니다. 밤에 토모키는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지 못해서 여신은 그의 외모를 바꾸고 그를 그리토니아로 보냅니다. 그가 도착하자 그리토니아의 두 번째 공주인 릴리 플란트가 그를 맞이합니다. 그녀는 그를 왕실 경호원 중 한 명인 제네비아에게 소개합니다. 토모키는 매력적인 여성 기사를 본 적이 없어 놀란다. 그는 그녀의 눈을 응시하고 그 때문에 그녀는 얼굴을 붉히지만 무례하다고 생각한다. 릴리는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토모키의 레벨을 확인하러 가고 그에게 특별한 마법 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녀는 왕실 의사에게 왕족이 그 영향에 면역이 되도록 조치하라고 명령한다. 그리고 나중에 토모키는 연금술사 유키나츠를 만난다. 그녀는 약을 만들지는 않지만 골렘 제작 전문가이다. 토모키는 이에 흥분하고 그만 자신의 마법 눈으로 그녀를 매료시켜버리고 그녀는 그를 자신의 방으로 초대한다. 하지만 릴리가 그를 멈춘다. 토모키는 계속해서 성을 탐험하다가 모라라는 용산 양꾼을 만난다. 그는 그녀의 용을 보고 신이 나서 가족과 함께 사는지 묻는다. 하지만 모라는 마물들에게 공격받은 그녀의 마을을 떠나 성에 왔다고 설명한다. 악마들에게. 토모키는 사과하지만 그녀는 괜찮다고 하면서도 그의 눈에 매료되어 심지어 그와 결혼하자고 한다. 그날 밤, 토모키는 릴리에게 자신이 만난 새 여자아이들과 파티를 꾸리고 싶다고 말한다. 만난 릴리는 그들이 이미 그를 좋아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한다. 그녀는 토모키가 아직 자신의 마법 눈을 완전히 제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토모키는 자신의 능력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처음 만났을 때 리리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묻고 리리는 그것은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그처럼 영웅을 좋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키스하고 그들은 함께 밤을 보냅니다. 릴리는 악마를 물리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의향이 있습니다. 릴리는 토모키에게 그리스토니아와 리미아가 포트 스텔라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토모키는 리미아의 영웅을 만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릴리는 그들의 영웅이 아름답다고 말하지만 토모키는 자신이 그녀와 함께 있어서 행복하다고 그녀를 안심시킵니다. 한편 나벨은 다가오는 악마와의 전투에 대해 리미아의 영웅 히비키와 이야기합니다. 악마들과의 전투 말이죠. 하지만 히비키는 별로 신나 보이지 않습니다. 나벨은 히비키가 그리토니아의 영웅 토모키를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히비키는 같은 세계 출신의 나이도 비슷하니 호기심이 간다고 인정합니다. 두 나라의 군대가 만나고 릴리는 언 왕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지만 로렐로부터는 별로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히비키는 이것이 로렐과 그 왕국의 여사제 키아 사이의 불편한 관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왕국의 여사제 키아 말이죠. 도움을 많이 받지는 못했지만 릴리는 자신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신의 축복을 받으며 싸우는 거야. 히비키는 밤에 싸우는 이유를 묻고 토모키는 밤에 싸우는 게 익숙하다고 설명한다. 그래? 히비키는 리미아가 야간 전투에 약하다는 생각에 불안해한다. 토모키는 진짜 싸움 전 준비 운동 같은 거라고 쉽게 이길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그리고 우리는 쉽게 이길 거야. 히비키는 전에 만난 적이 있는지 묻고 그녀가 자신의 옛 친구와 같은 이름을 언급하자 토모키는 화를 낸다. 자기는 다른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는 자신과는 다른 사람이라고 말했다. 히비키는 사과하고 자신의 레벨이 430이라고 밝히자 토모키는 자랑스럽게 말한다. 그는 600레벨이 넘었어요. 자기가 더 강하다는 걸 보여주려는 거죠. 그날 밤 늦게 나벨은 히비키에게 이 세계에 온 이유를 묻습니다. 히비키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인생에서 도전을 원했다고 설명합니다. 설명합니다. 나벨은 전에는 코발트조차 죽이지 못했던 히비키가 이제 전쟁에 나선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하지만 히비키는 이번에는 자신을 지지해줄 친구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토모키는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여신에게 축복을 구합니다. 반면 로나는 인간 군대가 공격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악마 사령관 로나가 말이죠. 전투가 시작되자 히비키는 너무 쉽게 악마들을 무찌르는 것에 이상함을 감지합니다. 너무 쉽게 악마들을 제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녀는 함정일지도 모르니 치에와 우디에게 방벽을 치라고 말합니다. 요새 문에 도착하자 로나는 모두를 구덩이에 빠뜨리는 마법진을 활성화합니다. 그러자 로나가 마법진을 발동시켜 모두를 구덩이에 빠뜨립니다. 하지만 토모키는 날개 달린 신발을 이용해 탈출하고 로나가 얼음 마법으로 공격하자 신성한 창으로 막아냅니다. 로나의 얼음 마법을 신성한 창으로 막아냅니다. 유키나츠의 복제 신발 덕분에 토모키 일행도 탈출합니다. 요라는 이름의 악마 지휘관이 나타나 그들과 싸웁니다. 토모키는 예고 없이 공격하여 요의 팔을 날려버립니다. 요는 토모키가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자기소개를 하지 않은 것을 무례하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패배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토모키는 깨닫고 히비키가 도와주러 나타납니다. 히비키는 토모키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요는 자신의 팔을 재생시키는데 그 치유력이 검은 거미만큼 강력해서 히비키는 충격을 받습니다. 요는 토모키와 히비키 둘에게서 여신의 축복을 없애버리고 그들은 무릎을 꿇습니다. 토모키는 더 이상 밤의 불멸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경악하며 모두 후퇴할 것을 명령합니다. 토모키는 더 이상 밤의 불멸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모두 후퇴할 것을 명령합니다. 모두 후퇴할 것을 명령합니다. 하지만 히비키는 자기 안전만 걱정하는 사람을 영웅이라고 부를 수 없다며 남기로 결정합니다. 그저 자기 안전만 생각하는 사람을 영웅이라 부를 순 없죠. 요는 히비키만 남아 싸우는 것에 실망하지만 히비키는 자신을 지원하는 동료들이 도착하며 혼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파티가 그녀를 지원하기 위해 도착하면서 그녀는 혼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인간들은 밤새 요와 싸우지만 히비키는 곧 자신이 그를 이길 만큼 강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를 이길 만큼 강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로나는 다른 악마 사령관인 소피아와 이야기하는데 소피아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들은 여신의 빛을 보고 마코토가 소환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소환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로써 인간 군대는 희망을 얻고 계속 싸운다.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절망적이다. 나벨은 우디에게 요를 막는 동안 다른 이들이 도망칠 수 있게 해주는 마법 장치를 사용하라고 말한다. 우디는 망설이지만 결국 나벨의 검의 부적을 사용하여 그녀에게 더 큰 힘을 준다. 나벨은 요를 공격하여 그를 베는데 성공하고 히비키는 놀란다. 요는 자신의 전력을 다해야 할 줄은 예상 못했다며 감탄한다. 그는 두 번째 단계로 진입하여 더욱 강해진다. 나벨은 헛되이 죽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지며 계속 싸운다. 그녀는 자신과 요우를 제로 태워버리는 주문을 사용합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토모키는 히비키와 함께 싸울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릴리가 그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확신시켜줍니다. 그는 그리토니아의 희망의 상징입니다. 큰 손실에도 불구하고 요우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로나는 소피아의 패배에 대해 이야기하며 여신을 소환한 자는 엄청난 힘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비디오는 여기서 끝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싶으시다면 마코토가 그들과 협력할지 아니면 싸움이 벌어질지 확인해 보세요. 다음 편을 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때까지 다음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